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이면서 지목은 밭이고 1971제곱미터 중에 997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마을길 농로로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줄여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줄여서 일종근생 소매점 부지 조성을 위해서 고속도로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밭에다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형질 변경과 토지 분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청의 내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보안이 떨어졌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입니다. 그리고 진출입로이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도로 부지인 국토부 토지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도로부에 접해 있는 그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이 밭에다가 일종근생 소매점 허가를 넣었다가 보안이 떨어진 겁니다. 이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는 여러 다른 실과에 협의를 보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진입로는 국유지이므로 관리청 기획재정부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위임을 받아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한 것이죠.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에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만을 판단하므로 관리청이 불허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법원으로 가는 것은 허가 신청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곳은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의 접도 의무 및 지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가에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로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팀에서는 국토계획법 57조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및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기반시설인 진입로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때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는 그 진입로우 구조 기준과 소유자의 동의를 검토하게 되는데, 진입로우 구조 너비 기준은 토목사무실에서 허가 기준에 맞게 제대로 확보하여 설계했을 것이므로 이제 동의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허가권자가 사용수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현황 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를 나가면서 대체도로 성격으로 만들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청에서는 국공유지니까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를 받아오라고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했는데 불허를 맞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허가청에 가서 여기는 고속도로를 나갈 때 대체도로, 대체 농로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빠르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허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현황 도로가, 그러니까 국토부 소유 반 그리고 기재부 소유 반인 이 현황 도로, 현황 농로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내서 그 근거 서류를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이건 이미 공도 성격이니까 허가를 해주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허가청에 가서 이미 공도인데 왜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둘 순서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뭐 고충민원 신청하고 권익위 가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이런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건설도로과에서는 이 허가청의 건설도로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가 될 수 있는 농로는 도로점령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국공유지이므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농로를 누가 왜 조성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항공사진으로 내가 먼저 기본사항을 검토한 후에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현황 도로는 수년 전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업 시행자로서 주변 토지를 수용하면서 자녀 농지의 진입 통로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농로로 만들어 준 거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당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자는 도로공사죠. 당시 사업계획서와 허가청과 협의한 문서 공개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는 운영하는 회사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협의 대상 아님 그래가지고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회신은 운영사인 경기고속도로에 협의 요청 바랍니다 라고 미루고 있는 것이죠. 추측컨대 이 현황 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변 농지 5필지를 맹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체 통로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고 이때 허가청도 사업 시행자의 협의에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허가가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민원이 그때 이미 발생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고속도로 시행자가 허가청에 협의한 문서가 허가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만약 이 현황도로 개설에 사업 시행자와 허가청이 협의하였다면 이 현황도로는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한 토지보상법에 의한 정당한 보상 성격의 대체도로이고 허가청도 국토계획법 57조 4항에 의해서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명분으로 이 도로를 누구나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도로 협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은 허가 신청자,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들이 주장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고속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허가청에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허가청에 협의하러 왔을 때도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는 이미 있었던 기존의 농로는 어떻게든 대체도를 만들으라고 협의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국유재산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은 그때 이미 이 협의가, 공도라는 협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개설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허가청과 협의한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곳에 당시 협의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협의서가 있다면 그 협의서를 근거로 허가청에 공도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래된 사업이라서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 현황 도로가 당시 개설된, 대체도로로 개설된 공도임을 문서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다행히 이 질문자는 2016년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으나 형편에 의해서 착공하지 못하고 취소된 것이므로 당시 도로공사가 도로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문서와 또 지금 허가청에 건축허가서 등이 있으므로 지금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당시 이 두 가지 문서로 현황도로가 공도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허가청에서 당시 도로공사와 협의한 근거가 없고 당시 허가서도 지금과 사정이 다르므로, 그러니까 당시 허가를 해줄 때 당시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이 다르므로 이 현황도로에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재부에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앞서 설명한 문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불허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2016년에 허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문서와 그리고 도로공사가 동의해준 문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허가 신청을 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캠코가 불허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당시 현황도로 개설 근거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업 시행자는 허가청 및 소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현황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협의 문서, 5년, 10년 전에 협의 문서가 있으면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불허를 함부로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시 허가서 및 협의서 등을 공개 요구하여 그 문서를 출발점으로 하여 허가청을 상대로 내 권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 시행자와 허가청이 협의한 문서가 없다면 당시 사업 시행자는 고속도로를 만들 때 대체도로를 확보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주의토지통행권 수준 후 도로는 사용허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현황 도로는 5필지의 농로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농로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 조건부 사용허가, 행정재산은 다음 각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민법 219조에 따른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자, 결론적으로 이런 사안은 사업 시행자와 허가청의 질의에서 만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면 다시 허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감사부서로부터 답을 얻거나 상급기관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는데, 다만 성급하게 허가청의 민원 질의 결과를 가지고 곧바로 법원을 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허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건축허가 또는 사전심사를 신청해서 허가청의 종합적인 의견을 문서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허가 신청이 불허 또는 반려되면 권익위 등의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동그랗게 만들어진 것이 고속도로 진출입로입니다. 왼쪽은 진출, 오른쪽은 나오는 곳인데, 그것과 지금 현황도로와는 경사면이 아랫부분은 10m 이상 낮고 윗부분은 더 높은 그런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경사면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밑부분에 보면 마을길이 있습니다. 자, 마을길은 저 큰 길에서부터 2차선 도로에서부터 자연취락지구로 들어오는 마을길입니다. 그 마을길이 상거리가 되면서 오른쪽 목장에서부터 자연취락지구로 들어가는 마을길이 있고, 또 고속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 현황도로인데, 여기는 기존의 농로를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대체도로 성격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허가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사용허가가 필요 없는 공도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청에서 사용락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아까 앞에 설명드린 그런 서류를 가지고 1차적으로는 자산관리공사에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사전 컨설팅 권익위 결정을 신청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동안 모은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하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공유지를 수용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통로를 맹지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체도로를 만들어 줬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에 대체도로를 만들어준 근거를 찾는 것이 이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